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 두 돌 된 아들이 하나 있고 하나는 뱃속에 둘째 공주님이 있습니다. 두 돌 된 남자아이 에너지를 둘째로 임신한 채로 감당하려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좀 빨리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툭 하면 아가씨에게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바쁘네요. 아가씨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 온갖 요란을 다 떨고 세상 행복한 예비 신부인 척, 사랑받는 며느리인 척,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아내인 척 시끄럽더니 1년 만에 이혼한다길래 좀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아가씨가 남편을 처음 데려왔을 때 가족 모두가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저런 좋은 남자가 철없는 저희 아가씨와 결혼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모두가 기쁘게 결혼을 축하해 줬었습니다. 저도 결혼해봐서 알지만 부부 사이는 그 부부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얘기를 듣고는 나름 심각한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가씨가 나름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속이 아니겠구나 싶은 마음에 안쓰럽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에 이혼의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아무리 물어봐도 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이혼한 마당에 이유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말을 하지 않는 아가씨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씨는 이혼 이후 혼자 살 집을 찾아야 하는데 남편에게 같이 부동산 좀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굳이 혼자 알아봐도 될 일을 왜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싶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가 혼자 집을 알아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남편한테 같이 가주라고 했고 가는 김에 이것저것 잘 봐주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평일은 일하느라 안 된다며 토요일에 남편을 끌고 하루 종일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전 주말에 하루를 혼자서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내미 에너지는 넘치지. 전 심한 입덧에 먹지도 못하고 몸 상태도 안 좋지. 빨리 집을 구하기를 바라며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내내 돌아다녔으면서 아직도 집을 못 구한 거예요. 전 심한 입덧에 먹지도 못하고 변기통을 붙잡으며 첫째 에너지를 다 받아줬더니 한 달에 6kg가 쭉쭉 빠졌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피곤에 쪄들어서 스물스물 짜증이 올라왔어요. 아니, 혼자 사는 집 구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러게 말이다. 나도 피곤해 죽겠어. 이 집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저 집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아주 난리야, 난리. 물론 따지긴 해야겠지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자금 사정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다. 결혼해서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혼자 원룸을 구하려니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지. 근데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뭐 그런 건 잘 못 받았나 봐? 결혼 기간이 짧기도 하고 본인이 가져간 것도 많지 않으니까 별로 없었겠지. 그냥 당신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 좀 하고 얼른 구해. 나 혼자 애 보는 거 힘들어 죽겠어. 알았어. 나도 처음엔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기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도 남편은 결국 한 달을 더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덕분에 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젠 집도 구했겠다. 해방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생애 첫 자취인 아가씨는 툭 하면 남편을 불러댔어요. 어느 날은 아가씨가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어떡해. 빨리 집에 와줘. 저흰 깜짝 놀라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 빨리 남편에게 가보라고 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신고할 테니까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놀라서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헐레벌떡 아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둥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등 스토커를 당했다는 등 여러 사건들을 뉴스에서 봤던 터라 전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다 남편까지 변을 당할까봐 불안했고요. 전 기다리는 내내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은 오지 않았고 남편은 1시간 뒤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큰일이야? 괴한이라도 들어온 거야? 아니. 그럼 뭔데? 나 기다리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 집에서 괴한이 아니고 바퀴벌레가 나왔단다. 뭐? 바퀴벌레? 내가 아는 그 벌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찌나 열받던지 미쳤냐고 버럭버럭 화내고 그냥 와버렸어.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너무하잖아. 그 벌레 하나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 거라고?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번데기는 그렇게 잘 먹으면서 그거보다 작은 바퀴벌레 하나 나왔다고 이 난리를 칠 일입니까? 아무튼 아무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저희들은 좋게 생각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진상은 계속됐습니다. 전기가 나갔다, 가스레인지가 안 된다, 가구 위치를 바꾸고 싶다. 진짜 별의별 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댔어요. 아니, 뭐 나이가 한참 어리기라도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30대 중반에 혼자서 이렇게 요란법석 떨면서 살 일인가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혼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받아주다가 계속되는 연락에 화를 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희에게만 그런지 알았더니 시부모님도 시달렸더라고요. 어머님께 전화해서 툭하면 일하느라 바쁘니 집 좀 치워달라, 뭐가 먹고 싶다는 등 전화를 했고, 아버님께는 이번 달 월세를 좀 내달라, 카드값이 모자란다는 등 금전적인 부탁을 많이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언뜻 왜 이혼했는지가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지더군요. 결혼하면 그 버릇 고쳐지나 했더니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리가 없죠. 남편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시달린 시부모님은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해봤지만 자기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거부를 했답니다. 아니, 온 가족을 괴롭히면서 사는 게 혼자 사는 거 맞나요? 집 청소, 밥, 심지어 금전적인 부분까지 어느 하나 본인이 완벽하게 하는 게 없는데 말이죠. 온 가족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임신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저희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둘째를 낳으면 아무래도 첫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줄 것 같아서 그 전에 마음껏 누리게 해주려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더니 아가씨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시부모님이 좋지 아가씨는 싫거든요. 남편이 네가 거길 왜 따라오냐고 하니 자긴 이제 혼자라 갈 사람도 없고 주변에도 다 결혼한 친구들 뿐이라 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어린애처럼 남편 팔을 잡고 늘어져서는 계속 떼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사람 들들 볶아서 결국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 좋게 생각하자. 애도 있는데 어른 한 명 더 있으면 그래도 좀 편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멍청했던 것 같아요. 아가씨가 다 큰 애라는 걸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아가씨는 본인 비행기 값만 덜렁 내고 돈 한 푼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 마사지 값, 본인 지갑이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면세점에서는 명품을 사더라고요. 철없고 뻔뻔한 아가씨의 모습에 매번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여행지에 가서는 조카랑 놀아주기는커녕 귀찮다며 저리 가서 놀라고 하더니 본인은 아주 평온하게 즐길 걸 다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SNS에 사진 찍을 때만 저희 애를 부르는 거 있죠? 조카 이뻐하는 고모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대는데 진짜 기분 나빴어요. 저희 애가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하지만 애 봐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아이와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고 놀아주다 보니 금세 저녁이 됐고 식사까지 하고 나니 몸은 더 피곤해졌습니다. 남편과 전 너무 피곤해서 푹 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본인은 나가서 놀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같이 가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 오빠 빨리 나가자. 빨리. 아,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 해외에서 어떻게 여자가 혼자 밤에 돌아다녀. 야, 밖에 나가봐. 한국 관광객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철양 맞아 보이는 이혼녀로 볼 거 아니야. 야,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 그렇게 저희는 피곤해서 아이가 자는 동안 드러누워 있고 결국 아가씨는 혼자 나갔습니다.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20분도 안 돼서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길을 모르겠다, 어떡하냐, 무서워 죽겠다 난리를 쳐서 결국 남편이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끌려다니다 왔어요. 남편은 죽상을 하고 숙소에 도착했고 아가씨는 보부상 마냥 쇼핑짐을 2보따리나 들고 왔습니다. 남편은 쟤랑은 다시는 여행 안 온다면서 짜증을 냈어요.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흰 한동안 아가씨를 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2달쯤 지나고 시댁에 방문했는데 아가씨가 갑자기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오만 사람 다 귀찮게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본인이 스스로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답니다. 시부모님도 막상 들어온다고 하니 그리 반기시진 않았지만 어차피 피곤하게 할 거 2번, 3번 일 안 하게 한 집에 있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휴, 시부모님도 안타까웠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다시 반품 들어와서 또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뇨. 그래도 이제 시댁에 들어가면 저희를 괴롭히는 일은 줄어들겠지 싶었습니다. 실제로 합가 이후론 남편은 덜 시달리게 됐고 대신 시부모님이 굉장히 피곤한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합가 이후 아가씨는 잠시 쉬어가야겠다면서 대뜸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이러려고 집에 들어온 거냐며 화를 냈고 시댁을 방문하면 매번 서로 다투고 계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 같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올 손님이 없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구세요? 여기 이세연 씨 집 맞으시죠? 문 좀 열어보세요. 아가씨는 그 말을 듣더니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엄마, 그 문 열지 마. 뭐? 이미 눌렀는데? 문이 열리자 잔뜩 화가 나 보이는 여자 셋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 네가 여기 이사가서 숨어있으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잘 걸렸어, 씨! 그 여자들은 대뜸 소리를 지르더니 아가씨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은 한순간에 벌어진 소동에 기겁했고 그 여자들을 아가씨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당신도 누구길래 대뜸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잘 들으세요. 이 집 귀한 따님이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났다고요. 그리고 제 옆에 여자 2분 보이시죠? 이혼하고 찌그러져서 살아야 할 내연녀가 이혼 후에 이분들 남편한테도 그렇게 꼬리를 치면서 달라붙어서 못살게 군다고요. 아주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고 환장했다고요. 도대체 딸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꽃뱀을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가족은 당혹스러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보다 빨리 정신을 차린 남편이 일단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가씨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집안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고 나서야 저흰 모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아가씨의 이혼의 원인은 외도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부부 모임에서 눈이 맞았답니다. 그 이후에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고 상간녀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그 여자가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혼자 살던 오피스텔까지 찾아오자 급하게 본가로 들어왔고 회사로 찾아가니 퇴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이혼 후 동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꼬리를 치며 다녔더라고요. 외롭다, 심심하다, 술 한잔 하자며 집요하게 연락하고 들러붙어서 결국 아내가 알게 됐고 화가 난 아내들이 찾아와서 따진 것이었어요. 그것도 2명이나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님은 이 기집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아가씨를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말리느라 난리였고 전 더 이상 이 험한 꼴을 애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먼저 애를 데리고 집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그날 부모님께 흠씬 두들겨 맞고 혼이 났답니다. 부모님은 쟤 같은 건 사람도 아니라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다네요. 전 처음에는 홧김에 그냥 하신 말이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도 앞으로 얘가 전화해서 징징대던 질질 짜던 일절 도와주지 말라고 동생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여동생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화를 내시는 아빠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외출하고 돌아온 아가씨를 마주한 건 문 앞에 놓인 자기 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오갈 곳이 없어진 아가씨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대뜸 부모님하고 안 맞아서 못 살겠다며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남편은 자긴 모른다며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라는 말과 함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받아주질 않으니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어떡하냐고 징징거렸어요. 그걸 본 남편은 제 휴대폰을 뺏어서 동생에게 욕을 하곤 전화, 문자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한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연락을 안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적어도 1년은 무시할 거라고 아무도 받아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발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아가씨가 홀로 서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